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예상했던 대로 개헌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그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오늘도 채택이 됐는데 5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가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이 버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국민들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 충분히 전체적인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개헌에 대해서입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압박에 못 이겨서 개헌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조용히 있더니만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에는 이게 사전투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만 이 개헌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과반의 찬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시급하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개헌을 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그렇게 하는 개헌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이 친명들도 모두 개헌에 반대한다. 우원식에 대해서 갖가지 비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법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데 찬성한다. 거기에 동조하겠다.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도 발족을 시켰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를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재명은 반대를 한다.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제 송은재TV의 회원분들이나 또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우원식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이 개헌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 경선 흥행이 좀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그런 우려는 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우원식은 이 정치적인 출생부터 다릅니다. 우원식은 김건태계라고 하죠. 김건태와 함께 정치를 했던. 그러니까 우원식이 자신은 정통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은 이 굴러들어온 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원식 국회의장 되는 것을 그렇게 막은 것이죠. 우원식의 계산은 무엇이냐? 이번 대선과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서 개헌 전국으로 가져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총체적인 전체 개헌을 마무리 짓는다. 자신이 국회의장으로서 이 개헌 작업, 정말 국민적인 바람인 이 개헌을 마무리 지으면 우원식에게는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정치적 기회, 대권 도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권 도전은 접은 것입니다. 우원식의 계산이죠. 이 우원식의 계산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반 이재명, 야당, 많은 야당들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좀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 흥행이 더 잘 될 건데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만은 안 된다. 반 이재명 집권만은 맞겠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30번에 걸친 줄탄핵 국정마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다른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비상계엄을 선택한 겁니다. 그 책임을 윤 대통령은 졌습니다. 그렇다면 30번 줄 탄핵을 한 이 이재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헌법에 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헌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국회 독재를 통해서 국정 마비를 꾀했을 때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위헌정당 해산 청구,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 비상계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그게 바로 개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흥행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화두가 개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다 됐으니까 개헌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5년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개헌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건드려져야 하고 뭐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식이 혹시 내각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뭐 개헌의 절차를 보면 이렇게 누가 내각제를 노리고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나 그다음 3분의 2 이상의 이 의결이 있어야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여야 대통령실 전부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도 4년 중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도 4년 중임입니다. 뭐 대통령실은 지금 개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거의 만들어졌고 여야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개헌이 안 됩니다. 또 만약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2달 내내 개헌을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줄 탄핵 책임론은 바로 개헌입니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혀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 우원식과 함께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 민주당의 반 이재명 모두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개헌으로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버티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왜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 지금 자기가 30번이나 이렇게 내질렀던 이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봅니다. 우원식도 자기 계산대로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계산대로 이 개헌안을 던졌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핵심 증인이죠. 이 대장동 재판. 또 오늘 5번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이제 이의신청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5번째, 4번째 출석을 하지 않아서 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뭐 더 이상 앞으로 6차례 소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고 그걸 기다리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6번째 소환은 하지 않겠다. 이재명 증인 출석 없이 그대로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검찰 측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검찰의 부당한 체포, 검찰 경찰의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에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자신이 연관이 된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된 이 증인 출석과 이 불체포 특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현행범으로도 긴급 구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 왜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못합니까?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국회에 이 체포동의안 결과를 기다리기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재명의 이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결국은 증인 뭐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걸 모두 지금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5월 말에는 나오게 될 겁니다.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 이 많은 대법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 선거법 위반, 거짓말 2가지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래서 불신을 받고 있다. 이건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 명료하게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제 막 나가고 있습니다. 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가운데서도 보수 우파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뭐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으냐, 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분명하게 있지만 이게 좀 톤다운 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처벌, 이재명 심판, 반 이재명 연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 이런 것들은 큰 뉴스는 아니다. 이런 뉴스를 크게 보도하는 것은 좌파 언론이거나 또는 보수 우파라고 주장해도 좀 문제가 있는 언론, 유튜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목소리 크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이런 이재명, 보수 우파 국민들은,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중도층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이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층, 40% 가까운 중도층이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법 개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재판정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깔아뭉개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9명입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왜 개인 독재냐? 저질, 개인 독재냐? 이재명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고 나면 이재명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마은혁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국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완벽한 헌법재판소 사법부 3권 분립이 5권 분립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이런 혼란을 겪었듯이 만약 그럴 일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내려앉는다. 나라 전체가 망한다. 이건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는 창피스러운 이재명 개인 독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헌법도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헌법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했는데 정치에 있어서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좋으면 정치 행위를 개선할 수 있고 정치 행위가 좀 나빠도 시스템에 의해서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시스템이 좀 나빠도 정치 행위가 좋으면 시스템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시스템을 좋게 개선해야 이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개헌도 반대하고 자기 재판도 막무가내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지느냐 그 과정을 찾아가는 길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나설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고 그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